단호박 같은 질문과 단호박 같은 대답이 날아다닙니다. 이달의 정치, 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는 단호박 토크입니다. 매해마다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신나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 지 올해 18번째가 되었습니다. 올해 퀴퍼의 슬로건은 나중은 없다, 지금은 우리가 바꾼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명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가입은 어디로 여기 계십니까? 무정당입니다, 지금은. 네. 예, 제가 사전에 여쭤봤는데요. 무정당이시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신 강명진 위원장님, 본인의 소개와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명진이라고 하고요. 예, 올해 2001년부터 퀴어만 축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로 대표를 맡은 지는 8번째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지할 정당을 찾고 있는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네, 대표도 오래 하시고, 네. 본인이 너무 장악하고 계신 거 아니라는 비판을 안 받으십니까? 아,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8번이나 대표를 하셨다고 하니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그만큼 오래 계신 만큼 퀴어문화축제의 역사를 좀 알고 계실 텐데 쭉 읊어주시겠어요? 사실은 작년 퀴어 퍼레이드는 저는 굉장히 크고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참가하는 스스로도 막 가슴이 뛰었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회 행사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는지조차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저도 이제 막 이른바 속칭 데뷔라고 하죠. 그 하기 막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고 있던 정체성을 이제 스스로 이제 바깥에서 스스로 내가 이제 내 아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좀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이른바 말하는 사회활동 혹은 활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나와서 바로 축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잘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모르겠는 모호한 형태인데요. 어쨌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2회 행사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요. 당시 퍼레이드 한 100명 정도? 100명, 150명 정도 계셨었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진 촬영을 금지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사실은 그때가 2001년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90년대 넘어서 가면서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를 하고 이른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강화된 건 사실이었는데 인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에 비해서 또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사회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 혹은 내가 성소수자다라고 드러낸다라는 게 이제 내 자신에서의 사회로서의 해방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긴 한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나 다른 자료로서 사회에 돌려진다라는 거는 그 참가자분 혹은 이렇게 스스로 나서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당 초창기에는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었죠.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더듬어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혹은 마스크 끼고 참여했던 참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퀴퍼가 어떤 양상으로 좀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퍼레이드는 아무래도 사실상 규모 자체가 참가자의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퍼레이드라는 게 사실 그냥 뉴스나 신문에서 봐왔던 것들이었어요. 아, 외국에선 이런 것도 있다더라. 아, 그냥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네, 정도의 것이 어느 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참여자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 2배 수가 주변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청계천변 쪽에서 한 4년 정도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근처 카페에 보면은 빼곡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보려고요? 네.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아, 올해 행사는 몇 명이 누구 참여하고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이걸 이렇게 지켜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스스로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라도 스스로에 대한 위안 혹은 스스로의 그 아직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욕구를 좀 풀고 가시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거의 6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예상이죠. 네. 전 그 정도 참여할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층들, 그러니까
젊긴 하십니다만 더 젊은 20대를 네. 중심으로는 사실 동성혼에 찬성하는 것도 거의 한 70% 넘게 막 육박하고 있고 제 주변만 봐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왜 문재인의 발언을 보고 막 다들 화들짝 놀라면서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아무튼 뭐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게 사실 뭐 그 처음 초창기 때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힘든 일이 좀 많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시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일정과 장소의 확정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참여인의 규모가 작든 크든 이제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참여하실 분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또 행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같이 연대하거나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촉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외부에서 진행되는 문화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아주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을 때도 지금은 확정은 됐습니다만 며칠 전 기사 봤었을 때만 해도 그 혐오 세력이 너무 큰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총괄부였나요? 총무부죠. 총무부. 네. 네, 총무부가 그 공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결국에는 한 달이나 미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힙합 축제 준비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서울시의 이 행정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가끔은 총무부가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광장을 관리하시는 사용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인데요. 가끔은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온갖 종류의 민원에 다 시달리시고 그거를 스스로 감내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젠 받아들이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근데 그 민원이 계속 쏟아지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조직된 항의 민원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조직된 정확하게 실체를 밝히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추측 가능한 실체이긴 하죠. 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래서 딱히 지칭할 말도 딱히 없어서 그냥 그쪽에서 온다 뭐 정도로 다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금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조례를 보면은 신고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허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기는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굳이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쵸. 네.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면은 수리가 되어야 맞고 접수가 되면은 그냥 사용을 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굳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올리고 조례에 굳이 명쾌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갖다 붙여서 시민위원회에 올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이른바 민원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게 스스로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부 혹은 시이면 시, 중앙이면 중앙에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는 어떠한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 혹은 시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치관을 정립하시고 조금 제시를 해주셔야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분들하고 우리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서로 일하기가 서로 수월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그 합을 맞춰가기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형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일선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그냥 퀴어라는 걸 이제 아세요. 뭔지 네. 알고. 전화를 해서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했는데 어디요? 그래서 예, 퀴어 축제. 아, 퀴어요. 라고 아세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퀴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을 해야 된다거나 배척을 한다거나 혐오성 혹은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 정도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다행이에요. 네, 약간의 변화인 거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일선에서 마주치지 않아서 네. 혹시 개거처럼 하셨나? 네. 조금씩 바뀌어 가시는데 이제 그게 일선 분들하고는 확실히 이제 계속 연내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분들이 명쾌하게 정확하게 뭐가 딱 요청이 가거나 시청이 갔을 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피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이른바 윗선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안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정치인들께서 올바른 가치관이나 뭐 설득을, 사회적 설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그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 전에는 그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공무원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뭐 행사, 동성애 찬성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동성애 관련한 성소수자에 관련한 행사에 조금 더 껄끄럽지 않게 대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약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고 좀 들었는데요. 혹시 올해 축제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으셨나요? 그보다 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더 했나요? 올해보다? 지금은 사실상 어쨌거나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셨던 발언을 어쨌건 뒤에 약간 모호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사과 혹은 뭐 이거 해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 정권과 그 전 정권에서는 아예 해명조차 없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나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비교해서는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국정 초기인 상황인데 이 국정이 흘러나가면서 과연 이분은 이제 자신이 발언을 하셨고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하셨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떻게 입장을 취하실 건지는 계속 지켜보고 계속 질책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감시하고 그게 국가 혹은 국정,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시민 성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뭐. 뭐 그 얘기 듣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아까 그 광장 퀴어 문화 축제에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물론 동성애 혐오적 발언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축제가 너무 문란한 거 아니냐,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소위 그 왜 똥꼬 팬티라고 불리는 그 사진을 항상 갖다 대면서 한국은 왜 이렇게 축제를 하느냐, 외국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정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선정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문란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더 씌워지는 이미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안 선정적이지 않은 것이고 어디부터는 선정적인 것이다, 어디까지는 문란하지 않은 것이고 어디부터는 문란한 것이다 라는 거는 그 이른바 명문화된 룰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갖다 붙여서 어디까지 이것은 그냥 문란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워딩을 갖다 붙이는 순간 이미지가 씌워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러한 목적으로 더 씌워진 이미지가 일단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계속 속옷 관련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그 사진 아마 재작년쯤에 찍혔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파일도 이렇게 다 깨져서 보여요. 그쵸. 왜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외국하고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녀본 외국은 많이들 벗으시던데요. 그것보다 더 하던데요. 너무 벗으시던데. 정확하게 모든 하의를 비닐로 처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문란하다거나 선정적이라거나 그러니까 이른바 속칭 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신감 혹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당당함으로 읽힐 수 있는 코드이기도 하거든요. 다들 몸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잘라주세요.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왜 롯데월드, 막 에버랜드 이런 데에서 삼바 축제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다 막 비키니 입고 나가지고 막 삼바춤 추잖아요. 그건 문란하다고 얘기 안 하면서 왜 이상하게 왜 남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의 벗은 몸에 대한 혐오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고추 축제 가보시면
소옷에 고추만 매달고 나와서 무대에서 춤춰요. 제가 그걸 또 봐야겠네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영상 자료 돌아다닐 거예요. 예. 음란한 걸까? 그것도 과연 음란한 걸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수영복 입고 물총 쏘고 도는 거는 음란한 걸까? 건전한 여가인 걸까? 하나의 문화인 걸까? 네. 어떻게 제목을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제가 본 그 퀴퍼는 오히려 더 했으면 좋겠다지 너무 물란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물란하다 아닌가는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어떤 특정한 이미지와 특정한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순간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그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네.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게 마치 100명 모두 다 그런 네. 것처럼 얘기했었을 그쵸.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사진이 만들어져서 예. 뭐 그건 어쨌거나 그분이 현장에 계시긴 하셨겠지만 예, 만들어져서 아마 계속 이렇게 유포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다고 이게 선정적이고 이 행사가 문제있기도 한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이고 정확하게 현장 분위기가 어떠고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사진 찾아보진 않아요. 왜냐? 굳이 관심은 없거든요. 거기까지는. 맞는 네. 말씀이네. 네. 올해 좀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국가기관은 네, 국가기관으로서는 네. 처음으로 이 퀴어문화 축제에 참가한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네, 떴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환영할 일이고 전향적인 일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상은 이제야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주한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도 막 그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결국은 어떤 가치를 내걸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출범이 되었고 이것이 가진 고유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성소수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액팅을 같이 해주면서 거기서 같이 움직여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못 이루어지다가 지금이서라도 이루어진 거는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네, 반가운 일이긴 하죠. 그러게요. 이번 기회를 좀 시작 삼아서 네. 정부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지지와 이런 보호를 네, 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퀴어 운동을 좀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는 뭐 말하기 좀 더럽습니다만 학문 선교를 하면 뭐 학문이 좋습니다. 늘어나가지고 막 기저귀를 차야 된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에이즈가 걸리는 건 다 걔네 때문이다. 그리고 뭐 너희 인권만 있냐? 나도 인권이 있다. 뭐 무슨 인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 싫으니까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 걸 왜 굳이 쫓아와가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나도 네.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시는데 네. 들어보셨던 혹시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있는지 혹시 뭐 제가 말했던 것 사실, 중에 어처구니 없는 게 있다면 가장 어이없는 건 사실상 누군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호불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를 공격하고 혐오하는 것이 자신의 마치 권리인 양 표현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게 전혀 안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르시는 거죠? 네, 네. 권리가 뭔지 모르시는 네. 거죠? 이 한국 사회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교육으로까지 권리를 네, 어쨌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 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그 어디서도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자신들의 권리냐?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가져요. 네.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 신념을 가진 이유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듬고 잘 만들어가기 위함이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도구로 활용하는 순간 신념이 그냥 도구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도구로 취급한다는 게 자신 스스로는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드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사실 이게 정리가 그분들도 그렇고 관공서를 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정리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게 아까 말대로 민원 혹은 시민 의견의 형태로 그 모든 목소리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사실은 차별금지법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면 사실 그런 식의 차별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조금 이야기 이슈를 좀 바꿔보자면
동성혼 법제와에 관련해서 요새 많이 좀 화두가 됐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대만에서 이제 동성혼이 법제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뭐 동성혼 법제화, 뭐 동성혼 합법화 뭐 네. 이런 두 단어로 쓰이고 있는 네, 네, 것 네. 같습니다. 두 단어가 좀 엄연히 좀 다른데요. 네, 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법으로 금지된 거를 법규내에 들어가는 게 합법화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법제화라는 건 법으로 그냥 규정, 그러니까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성 간의 결합이 법문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없는 거예요. 동성애 또 불법이 아니죠. 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행상 그동안 흘러왔던 관행상 거기에 대한 접수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근데 이거를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동성혼의 법제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결혼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누군가는 결혼을 원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원하는 누군가는 내가 누구든 상대방이 누구든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 내가 경제적 상황이 어떠든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것이 결혼이라는. 네. 그리고 이 시민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법은 그것을 보장해줘야 해요. 그게 정부와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법이 그 부분이 약간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책이 하나로서 법제화, 명문화에 정말 필요한 거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개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법률가들은 이 개헌 때 네. 성소수자의 권리가 엄연하게 보장되도록 이게 명시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퀴어 퍼레이드 가끔씩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세대 싸움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젊은 막 친구들은 제가 젊은 친구니까 젊은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또래들은 막 그 무지개 깃발 들면서 막 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 건너편에 있으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발언하고 막 악마 이야기하고 막 그러시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세대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혹시 뭐 우리 그 이유가 왜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지 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과 신념이 맹목적인가 혹은 이성적 이게 조금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자리 잡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시고 한참 사회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고 하셨을 때의 사회 분위기는 이른바 말하는 독재 혹은 경제 발전 위주의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드라이브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시하는 것, 가야 할 길 외에는 속칭 말하는 그 잘못된 길, 배제되어야 하는 것. 가지도 않았죠? 네.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이 발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이제 그러한 배경,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60년을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역적인 거부 혹은 이것이 왜 그런가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나와는 다른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통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근간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심각하죠. 네. 그런데 신앙이 맹목적이 되는 순간 그 신앙은 위험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합당하고 사람들에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는 사회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지령 떨어지면은 오 가듯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사실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취임하는 미국조차도 네. 사실 동성혼이 지금 다 합법화되고 이렇게 법제가 되고 그다음에 동성결혼은 모두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인정하는 분위기고 사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 사회에 이미 다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이슈로 넘어가자면 그 이번에 동성애자 군인을 거의 그 색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육군 소속의 대위 한 분이 지금 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근거를 현행 군 형법의 그 92조의 6항으로 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성문한교, 그리고 기타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조항으로 있는데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뭐그 영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면함을 가지신 건데 그걸로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너무 확대 적용한 게 아닐까, 이 법 조항 자체를. 물론 그 조항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 법률이죠.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사문화되었고 그 폐지를 바라봐야 할 법률이 맞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굳이 사람들을 이른바 속칭 털어가면서 추적 조사를 해가면서 굳이 적용을 해야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됐는가 를 생각하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 법률은 기본적으로는 성별을 지칭하지 않는 걸로는 제가 알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법률이 체위까지 관여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 체위를 왜 법률이 관여를 하는가? 그러니까 법의 영역과 나의 사생활의 영역이 있는데 법에서 보호해야 할 내 사생활을 왜 굳이 법이 강제하는가? 1차적인 좀 분노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 자체가 사실상 조금 타겟팅된 법률인 건 맞아요. 그 당시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에서의 그 성소수자들이 없는 존재 치부되고 혹은 사회의 적처럼 취급되었을 때 만들어진 법률, 그 50년대, 60년대, 그 더 이전에 그 사회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지금 2017년에 남아있는 거죠. 그 법률 자체는 굉장히 이상해요. 예를 들어 유사성행위조차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아니 생활 속에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그 이성애자들도 하는 유사성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거를 다 색출해야 돼요. 오랄 섹스를 했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에 따르면. 추행하고 뭐하고 공간 문제 일으켰던 군인분들은 다 무죄하고 뭐 공소 없고 뭐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뭐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같이 싸워주고 그래서 뭐 서명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한 분만이 아닌 거 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뭐 굿네트워크나 군인거센터나 이쪽에서 이제 그 국방부의 그런 행위에 의해서 기소가 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이대위의 문제, 이른바 이 대위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또 다른 건으로 이것이 위헌 제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헌 제청이 한 번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 결국은 2013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계속 이 법을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거를 법을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향후 그 문제를 국방부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마지막 질문은 아무래도 퀴어 퍼레이드에 관련한 건데 이번에 퀴어 퍼레이드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몇 번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그분들이 준비해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준비. 그것이 잔디밭에 앉아있는 것이 되었든 부스 한 켠에서 구경하는 것이 되었든 퍼레이드 행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뛰어가는 것이 되었든 주저하지 않고 같이 즐길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좀 디테일하게는 썬블럭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아주 더울 것 같아요. 그게 7월에 그래서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아까 그 속옷 사진처럼 일부러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모르게 나를 촬영한다.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찍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땐 반드시 현장에서 제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스타한테 말씀을 해주시,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스텝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많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모이실 거예요. 같이 부스 참여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으로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퀴어 퍼레이드 그 강병진 조직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퀴어 페스티벌이 더더 즐겁고 흥겨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퀴퍼에서 만나요. 안녕.